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장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장마 감하기까지 한 딱 10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장 끝나기 직전에 영상을 좀 켜고 있는데, 오늘 수급 확인이 더더욱이 선명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좀 영상을 조금 일찍 켰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 지수를 보게 되면요. 오늘 코스피가 4%가량 올랐단 말이에요. 지수가, 특히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오르는 거면 누가 올라간 겁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눈 감고 얘기해도 맞출 수 있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두 종목들이 시장에서 오를 때는, 특히 강하게 오를 때는 코스닥에 있는 수급들을 다 흡수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르면은 코스닥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계속 봤었습니다. 자, 근데 8월 달 들어오고 나서는 여러분들 레버리지 ETF 규제가 생기고 나서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여기 보시면요. 밑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고점 마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수급적으로 이제 불균형이 해소가 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5%가량 오르고 삼성전자도 지금 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코스닥에 있는 수급이 옛날부터는 이렇게 좀 넘어왔었고 코스피 내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도 다 이제 수급이 빨리면서 코스피는 올라가지만 하락 종목 수가 엄청나게 많았었던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코스닥 등락 종목 수를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훨씬 더 많죠. 근데 거의 5대5긴 한데 상승 종목 수가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보시면요. 하락 종목 수, 상승 종목 수를 보면요. 얘도 한 400 종목, 얘는 한 500 종목 정도 되니까 거의 뭐 비율이 한 4대6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옛날보다는 수급 풀림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코스닥도 여기 위에가 코스피고 밑에가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오히려 내려갔다가 고점 마감해 주려고 이 고점 부근에서 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힘적으로도 이제 코스닥이 밀리지 않는 시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단기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었던 날입니다. 어제랑 오늘까지 해가지고 양일 좀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나올만 하긴 해요. 왜냐면은 바닥 구간에서 여기까지 하면은 90%가 올랐었거든요. 바닥에서 단기간으로 한 7거래일 만에 2배 정도가 오르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드노믹스뿐만 아니라 뭐 알테오젠도 차익 실현 나오고 올릭스는 오늘 좀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익 실현에 나올 만한 뭐 악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올릭스는. 근데 오늘 좀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오름 테라퓨틱이라든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 중에서 대부분이 좀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차익 실현에 바이오 이거 또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깨기 위해서 제가 당연히 오늘 영상을 좀 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내용 이제 순반적으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에 있는 종목들의 가격을 기술적으로 보면요. 지지선을 잘 받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D&D 파마텍, 알테오젠, 알지노믹스, 올릭스, 오름테라퓨틱 요런 대부분의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종목들을 대부분 보면요. 기술적으로 지금 지지선을 받쳐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들? 자, D&D 파마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장기적인 차트를 딱 두고 봤을 때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잠깐 내리고 자, 보시면 여기에서 오늘 딱 지지받는 선 6만원대죠? 6만원대를 딱 집어보면은, 자, 예전에, D&D 파마텍이 5월 8일 날 때 상승을 했을 때 저항을 맞았던 선, 그리고 저항을 뚫고 올라갔었던 라인,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았었던 선, 그리고 한 번 주춤하기 전에 지지 박스권을 만들었었던 그 선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중요한 선인데 이게 추세선이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이 추세선 밑에 있으면은 약간 좀 하락기조, 위에 있으면은 상승기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래서 이 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선을 위에서 주가가 뚫고 올라가서 조정은 오고 있지만 지지를 하고 있는 구간, 지지선에 닿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알테오젠도 보시면요, 여기 30만 원 구간, 라운드 피겨 구간을 딱 이제 선을 그어서 보시면요, 지난 시간대에도 알테오젠이
한번 내리꽂고 나서 이 30만 원 구간을 뚫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락 추세 구간에 머물러 있었던 거고요. 근데 단기간에 한 번 더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저항선을 뚫고 나니까 이게 뭐로 바뀝니까, 여러분들? 지지선으로 바뀌죠. 이 지지선을 지금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이 이하로 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이제 신규 그 상장주가 된 지 이제 1년이 안 돼가지고 뭐 지지선이다 저항선이다 볼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자, 근데 단기로 볼 수 있는 거는 딱 요거죠. 4만 원이랑요. 그 다음에 3만 원 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만 원을 지지받던 선이 내려가고 3만 원을 지지받던 선이 내려가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반등해서 올라올 때 3만 원 뚫고 나서 4만 원 저항과 3만 원 지지 사이에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만 원을 뚫어주는지 3만 원을 뚫고 내려가는지 이 두 구간을 보는 이 지지라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간으로 올라왔을 때도 3만 원 구간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4거래를 연속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으로 물량권으로 따지면 3만 원이 지금 단기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만 원 뚫는 게 제일 중요한 저항 돌파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올릭스도 여러분들 장기간으로 또 보게 되면은 얘도 여기 딱 이 구간이죠. 보시면은 과거에 여기 지지선으로 계속해서 받아왔었던 부분, 여기도 지지선이었고 뚫리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얘가 장중까지는 요 라인을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지를 하고 있었던 11만 2천 원 라인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하향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릭스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개별적인 이슈가 있나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수급상으로 내리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뭔가 올릭스 IR 커뮤니케이션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6만 원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도 이 얘가 한창 폭발적으로 오르기 그 직전에도 6만 원 라인을 계속해서 맞고 있다가 뚫어 올리면서 갔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지나서도 여기가 지지선으로 작동이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뚫어 올리면서 이 선을 안 깨고 있죠. 대부분의 바이오텍들이 단기간으로 상승을 하고 나서 이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다. 비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 5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지지선을 지금 이제 받쳐주고 있다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는 무너진 게 아니라 단기간으로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간으로 상승률이 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간 내려온 것가 좀 많이 크잖아요. 알지노믹스만 보더라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마이너스 72%인데 좀 쭉쭉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람의 심리고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가는요 계단식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 구간에 겹치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러한 상승이 급격하게 양봉 뽑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전한 상승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자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각각 5%, 6% 정도 폭등을 했다 했죠. 과거였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스피에 있는 전닉 제외한 종목들도 다 내렸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수급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수급적인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뭐가 제한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어느 정도 제한되고 최소한 횡보 아니면은 조금 계단식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이유 없는 이런 4월달, 7월달 이런 하락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특히나 5월 27일 때 불을 지폈었던 레버리지 ETF 이후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온 하락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안 봐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적인 거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약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수급적인 문제가 풀린 뒤로부터는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될 핵심은 딱 요거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8월까지 우리가 총 계약 규모가 13조 2,600억 원의 누적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근데 핵심 포인트가 빠져 있거든요. 표 1을 참고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와가지고 국내에 있는 바이오텍들이 기술 이전을 한
그 표거든요. 그래서 1월, 3월, 5월 2건, 6월 2건, 8월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자, 알테오젠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중소바이오텍들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고 한미약품 큼직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유형을 봐야 돼요. 어떤 유형이냐? 플랫폼 계약이냐? 아니면 파이프라인 단일 물질 계약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알테오젠의 플랫폼 계약, 큐라클의 후보 물질 계약, 아레바이오 후보 물질의 판권 계약, 한미약품 후보 물질 계약, 오스코텍 후보 물질 계약과 알테오젠의 플랫폼 계약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플랫폼 계약이 3개고요. 단일 물질 계약이 4개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물론 단일 종목에서도 큼직한 계약이 나와주면 너무나도 좋죠. 그리고 지금까지 봤었던 물질 계약 보면은 1조 5,600억 원, 7조, 얘는 판권까지 묶여있기 때문에 좀 규모가 커요. 7조, 그리고 1조 8,900억 원,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거의 한 1조 규모. 오히려 알테오젠이 가져온 플랫폼 계약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주가가 이렇게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후보 물질 계약보다는요. 사람들이 플랫폼 계약을 가져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플랫폼 계약의 구조상 후보 물질보다는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외에도 뭐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알지노미스도 있겠죠. 알지노미스도 그렇고 오름테라퓨틱 또 뭐가 있겠습니까? D&D 파마텍, 뭐 펩트론, 뭐 이런 종목들이 플랫폼 계약을 대형으로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약이 지금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이런 큼직한 딜이 나와도, 그리고 심지어 이 계약 규모 합산을 하면요, 여러분들 13조 2,663억 원이에요. 이미 이 정도 규모로 작년 전체 기술 이전 규모의 60%가 넘는 규모로 지금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8월 12일이죠. 올해 지나가려면 지금 4개월이나 남아있는데 벌써 60%나 넘겼다라는 것은 이 4개월 안에 플랫폼 계약이 두 건 내지 3건 정도 더 나와주면은 작년보다 더 큰 규모의 계약을 가져오는 거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지금까지 나왔었던 것보다는 앞으로 나올 큰 플랫폼 계약 두세 건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수급적으로는 올라오고 있지만은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누군가라도 기술 이전을 가져와 주기만 하더라도 그 종목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리고 그 외에 있는 바이오텍들, 그 애들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반기 때는 이제 계약으로 보여줘야 됐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큼직한 플랫폼 계약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4번에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개별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홈페이지를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장전 브리핑, 장 종료 브리핑, 라이브 링크, 포트폴리오 점검, 이벤트 캘린더, 뭐 기업 분석, 뭐 이런 항목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요, 캘린더 클릭을 하면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뭐 학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클릭을 하면은 제가 작성한 내용을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뭔가 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세요라고 공개는 못해요. 대신에 이런 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누구보다 바이오에 진심인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중요한 것들, 펀더멘털적으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수급적으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최대한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분명히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댓글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요. 미국 CPI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오늘 저녁 9시 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측치 3.4%보다 결과값이 당연히 낮게 나와야 뭐 어떻죠, 여러분들? 증시에 좋습니다. 그리고 증시에 좋다는 거는 당연히 바이오 쪽에도 좋은 거고요. 얘가 낮게 나오면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PI 오늘 밤에 나오는 거 제가 확인하고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리는 거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텔레그램 방에 이 설문조사 퀴즈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해드리고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돼요. 제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단순히 그냥 제가 정보 전달성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퀴즈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퀴즈를 맞춰보고 만약에 오답이면은 왜 오답이었는지 그리고 정답이면은 아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얻어갈 수 있게끔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지표 같은 것들 CPI, PPI, 뭐 FOMC 회의록 아니면은 국내에 있는 물가 상승률 그리고 또 바이오텍에 있는 기술 의전이 나왔을 때 기술 의전의 강도 수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는 퀴즈로 하나씩 가끔씩 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주식의 지식 수준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이제 진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게끔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좀 고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꼭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도 같이 해보시고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요.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놨어요. 여기 장 대표 공식 정보방 무료 입장이거든요. 요거 클릭하면은 바로 접속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딱 요런 화면이 나와요. 요거 텔레그램 데스크탑 열기는 컴퓨터 화면이고 그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조인 채널 요거 누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방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의 주가 회복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잘 버텨주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금요일 방송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